안녕하세요. 요약집 지역권 할 차례죠. 요약 지역권 펴보시면 지역권에서 한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지상권에서도 한 문제, 지역권에서도 한 문제, 전세권에서도 한 문제, 이렇게 다 용익물권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93쪽을 봤더니 지역권 있어요? 역자 여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역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다가 한문으로 한번 써봐. 역자를. 그래서 여러분 이름 석자도 잘 못 쓰잖아. 그래서 역자를 이렇게 써봐. 이렇게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걸 불일역자 또는 노역역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역권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국토개발 제한구역 할 때 구역력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 말은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그냥 땅만 이용하는 거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니 지역권의 침해 시 승역지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야. 승역지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권을 보면 여기 보셔. 요 X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는 이 토지는 요역지이고 요 토지는 승역지이고 여기가 공로야 공로. 그럼 요역지 소유자가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을 지나다녀야 되거든. 그때 서비스 노역을 제공하는 X 토지를 승역지, 그리고 요역지는 서비스가 요청된다 그런 뜻이야. 요역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일부에는 소조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 일부에는 소유권과 저당권만 성립할 수 없고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따라서 승역지 일부에 지역권 성립할 수 있고, 그럼 지역권이 뭐냐면 지역권이 요역지 소유자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 이게 승역지. 그럼 승역지는 전부를 제공해야 되겠어? 일부만 제공해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자해온다. 요전, 승일. 그러니까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만 땅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합병되냐 안 되냐, 일부에 성립할 수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고 일부에 성립할 수 없으면 합병이 불가능하므로 합병하고자 하는 대상의 토지, 이 토지가 이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를 붙이는 것이야. 요역지가 있대. 요역지. 그럼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만 성립하지. 그래서 어느 토지에 요역지가 존재하면 합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전부를 위해서만 성립하니까. 어쨌든 간에 다 외운다. 요전, 승일.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승역지를 서비스를 제공해준 자, 우리는 설정자라고 하잖아요. 제한물권 설정자. 그리고 서비스를 필요한 권리자를 지역권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돼. 이 X 토지 등기부를 보면 이 등기부에다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자 한번 외워보다. 목적, 범위, 요역지. 그러니까 이거 잘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승역지에는 이게 요역지라는 걸 기재해. 이걸. 그러면 우리가 이 승역지 권리자와 의무자가 이 승역지 을구에다가 이렇게 등기해 놓거든. 등기했어 이렇게. 그러면 등기관은 승역지에다가 등기해 놓으면 다 손 털고 가면 안 되고, 여기에 요역지 보이지? 이 요역지 카드를 등기부를 꺼내서 직권으로 등기해 주고 일을 마친다 말이야. 다시 한번 더 외워보다. 요역지 등기는 2차까지 하실 분만, 합격하실 분만 얘기해. 자, 다섯 번. 승역지는 공동신청, 요역지 등기는 직권 등기. 이게 이제 후속 조치로 이게 등기가 마쳤으면 등기관은 그냥 집에 가야 돼. 요역지 꺼내서 등기해야 돼. 꺼내서 등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건, 이 요역지에는 권리자가 누구다라고 기재하냐 안 하냐 보니까 안 해. 왜? 이 땅을 이용하는 사람이 권리자일 테니까. 이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 권리자일 테니 요역지에는
승역지가 여기다라고 기재만 할 뿐이고 이 요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자가 누구다라고 알 수 있어 없어 시방? 여기 이 땅 사용하는 사람이 권리자니까 누구라고 쓸 필요 없잖아요. 동의해? 그러면 우리는 재산권만 나오면 상처대포 다 같이 상처대포 처분에는 설정도 있고 또 모도 있고 양도 우리 민법 총칙에서 다시 한번 처분행위 설정 양도 그러면 재산권 양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역권도 양도를 이 땅을 이용하는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어. 동의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땅을 팔아버리면 요역지 지금 여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구 소유자가 뭐 이래 A에서 갑구 소유자 A에서 B로 변동되면 이건 을구에 기재되어 있지 자동적으로 따라오니 지역권의 양도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팔면 지금 여기는 등기부에 이 을구 Y 토지 이 Y 결론은 자여봐요. 각각 을구에 등기한다. 승역지도 을구에 등기하고 요역지도 을구에 등기해. 그러면 요역 갑구가 팔리면 요역지 갑구 이걸 산 사람은 을구에 이미 등기되어 있으니 을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잖아요. 따라서 요역지를 산 사람은 다시 지역권 등기할 필요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걸 이해하라고. 그래서 자여보다 지역권의 양도는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기 힘들면 그냥 없이도 하면 외워. 머리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원래 양도는 원래 양도는 의사표시 있으니까 등기 해야 맞지만 지역권의 양도만큼은 등기 없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것이야. 자,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내가 등기부를 그려왔고 그 다음 여기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은 설정자는 승역지 소유자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승역지를 이용하는 지상권자도 될 수 있어. 지역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꼭 소유권 있어야 돼. 지상권자도 될 수 있어. 승역지 이용자에게 전세권자나 등기된 임차권자나 지상권자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을구에 기재래. 을구에. 자, 그 다음에 이 땅을 이용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지역권자는 꼭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자, 여기보다 지상권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결론이 뭐냐면 설정자와 권리자는 꼭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차이가. 자, 이것이 지역권의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지역권은 성립 원인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지역권의 성립 원인은 뭐 법률 행위 오고 법률 규정 두 가지 있겠지. 뭘 물어보면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다 계약. 그럼 지역권 설정자는 담보 목적물을 제피는 설정자는 꼭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승역지 지역권 설정자는 승역지 소유자이고 지역권자 요역지 소유자가 대부분이겠으나 꼭 소유자이어야 돼. 아니어도 괜찮아. 이해하셔야 돼. 이렇게. 그럼 어디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보자. 교의제. 자, 책 가져오셨을 거야. 문제집 102쪽을 얼른 보자. 자, 102페이지 봤나? 문제 1번 보셔.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자, 밑줄 보셔봐. 지상권자 밑줄. 그리고 통행 지역권 네모쳐. 1번에 1번. 지상권자 네모, 지역권 네모, 취득 동그라미 뒤에는.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 지역권자 될 수 있는 사람도 꼭 소유권 있어야 돼. 소유권 없어도 괜찮아. 그냥 바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자, 여기 봐. 그러면 이제 내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의 취득 원인에는 계약에 의한 경우는 이런 경우야.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취득시 할 수 있지.
그래서 취득시효는 원래 지역권은 기억해야 돼. 지역권은 점유로 한다고 점유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점유로 하지 않으니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는 문제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취득시효 할 수 있다. 그래서 93페이지 요약지 가보면 그 지역권의 취득 원인의 취득시효라고 보이나요? 계속되고 표현된 이 말은, 표현된 이 말은 통로를 개설한다 그런 뜻이야. 이거 통로를 개설해야 돼. 근데 통로 개설은 누가 해야 되겠어? 승역지 소유자가 해야 되겠어? 요역지 소유자가 해야 되겠어? 그래. 그래서 거기 보면 요역지 소유자가, 요역지의 존재 사실은 요역지 소유자가 증명해야 되고, 통로 개설도 당연히 취득시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하면 등기 청구에 생길 텐데, 이런 건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돼. 이 정도만 물어보지, 이 등청이 뭐 채청이다 물청이다 안 물어본다. 그냥 우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등기해야 성립한다 했을 때는 공동신청이고, 어디서 배웠냐면 외워본다. 시환이의 등청은 물청이었다 채청이었다. 채청이었다 배우지 않았어. 시환이 그거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취득시효거든 요역지가 존재해야 된다는 증명은 취득시효 주장자, 승역지 소유자 그래야지. 그래서 취득시효 시효 취득자가 주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의 땅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짜로 써야 되겠어? 손해보상 해줘야 되겠어? 손실을 보상해줘야 된다. 통행지역권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서 손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한 장 넘겨서 94쪽에 보면 94쪽 봤더니 요약지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 나오지? 맨 위에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 그럼 불가분성이란, 여기 봐라. 공유자의 원래 불가분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개의 권리가 너 죽고 나 살고 할 수 있다. 같이 죽고 같이 살고 해야 된다. 그래, 같이 생사를 달리한다. 함께한다. 그것이 불가분성이에요. 그럼 이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뭐냐면, 여기 지금 X 토지가 갑과 을이 공유자이고, 여기 승역지가 병이 단독 소유고 여기 공로일 때,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는가 못하는가 그런 뜻이야. 공유자 한 사람에 대하여 지역권이 소멸하면 다른 공유자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그럼 지역권은 갑과 을이 공로를 통해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병의 토지를 지나다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지역권은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존재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이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은 이렇게 하시면 돼.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불리한 제도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유리한 제도는, 한 사람에 대한 유리한 제도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자, 그럼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하면, 취득은 유리한 제도다, 불리한 제도다.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은 다른 사람 취득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이 갑은 존속시키고자 하고 을은 소멸시키고자 해. 너 살고 나 죽고 하려고 그래. 그럴 수는 없거든.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되거든. 자, 여기 고개 흔들지 말고 나 봐. 같이 살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아이씨, 나 지역권 포기하고 가서 내 혼자 말소하고 왔네. 그래서 이 을이 지역권 포기하고 소멸시키려고 등기소에 온 거야. 나 지역권 없애려고 왔다 그랬더니 등기관이 참 잘했다. 그래야 돼. 너 검단 문화생이 아니구나. 그래야 돼. 이게 네 것만 소멸시킬 수 없다니까. 자기 것만 소멸시키고자 오면 너는 지역권의 법리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너는 법리를 몰라. 그러니 차라리 그 땅 팔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역권자 한 사람은 자기의 지역권만 죽일 수는
없다. 소멸시킬 수는 없는 거야. 이게 불가분성. 그럼 여러분들 읽어봤을 때, 자 여기 봐라.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제도가 나와. 지역권자 한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건 유리언 제도, 불리언 제도. 그러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하면 돼. 만약에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봐. 공유자 1인의 취득시효 완성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 아니냐? 그러면 공유자 1인의 취득시효 완성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외울 수 없어. 그냥 유리언 제도는 효력이 있다. 불리언 제도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것이 여러분들 그 밑에 박스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오른쪽에 2번만 한번 보자. 한 개도 내가 설명하고 가면 있잖아요. 밑줄도 하나 안 그어놨어. 그래서 밑줄이라도 하나 그 오른쪽 불리언 제도 나오지? 불리언 제도 중에 2번 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나오나? 공유자 한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돼. 자, 동그라미 3번 봐. 공유자 1인은 지분에 대한 지역권을 포기할 수 없어. 자기 지역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소멸시키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것들 이해해 놓으시면 된다. 자, 이것이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 그러면 자 어디 지역권자에게 유리언 제도 그러면 이제 생각하면 돼. 다른 지역권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온다고. 지역권자에게 불리언 제도 다른 지역권자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표현이.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부종성. 우리 제한물권은 전부 종된 권리이므로 제한물권은 따로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막 저런 거 나오면 막 복잡한 거 있는가 보는데 공통점이 다시 상처, 처분할 수 있다 그거 물어봐. 지역권도 처분할 수 있는데 종된 권리이므로 분리해서 해야 돼. 함께 양도해야 돼. 함께 양도해야 그 말이야. 종된 권리. 그러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아까 요역지가 팔리면 지역권도 따라간다고 그랬나? 따로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그게 나오잖아. 소유권에 부종하여 넘어간다. 등기 없이도 넘어간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씨를 읽어봐서 잘 모르고 있으면 아 나는 못 올 때 왔는가 보다 하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양도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역권의 양도는 등기 없이도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지역권을 취득할 사람은 꼭 요역지 소유자여야 돼. 지상권자도 될 수 있어. 그 얘기야. 지금 지상권자도 지역권자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요역지 팔리면 너만 지역권 취득하는 거고 요역지가 팔리면 그때는 이 땅을 이용하는 권리가 소멸한다 그런 뜻이야. 이것이 부종성 배제 특약이야 이게. 그래서 수반성이 인정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등기해 놓으면 이제 승역 요역지를 산 사람은 지역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수반성 배제 특약은 유효다. 이항 지역권은 분리하여 여러분들 나오면 분리하여는 보이잖아요.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 말은 자, 이 말은 뭐냐면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 말은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자, 읽어보자. 지역권 양도할 수 있지. 함께 양도해야 돼. 따로 양도해야 돼. 그래.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은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그것이 부종성이야. 부종성. 그 다음에 분리처분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수반성 배제 특약 요거 잘 나오니까 유효야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요역지가 팔리면 지역권은 따라가지 않기로 약정해버리지 그러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따라서 현재의 소유자인 현재의 요역지 소유자에게만 지역권 행사를 인정한다는 특약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밀항이야 이게. 요역지의 용익권자에게는 지역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가능하다. 이 말은 너만 다니는 거지 네가 그 토지를 다른 사람이 빌려주면 가차없이 마구 할 수 있다는 거야. 물 또 이렇게 돼. 지금
갑의 토지 소유자 여기가 공로였을 때 요 땅을 이용하는 권리가 지역권 아니냐. 두 사람 약속하면서 네가 그 토지를 팔면 바로 막어이 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야. 네가 그 토지를 지상권자에게 넘겨주면 바로 막어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야. 이게 수반성 배제 특약이라니까. 그 다음에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그 뜻이야.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되지 못한다. 그래서 민법에서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걸 골라라 그러면 전세권과 지상권만 되는 거지 지역권은 안 된다. 안 돼.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점유를 해, 점유를 하지 않아.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은 없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역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자유한다. 지지는 걸린다. 그 다음에 위기가 뭐냐면 여기 하나만 설명하고, 자 여기가 저수지예요. 그러면 저수지에서 갑이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는 을의 땅을 좀 이용해야 돼. 그래서 밑에 지하에다가 수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물을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을의 땅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이 승역지 소유자도 요역지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하면, 자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해야 돼. 그냥 써야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 민법은 남의 거 썼으면 손 쳐다보기만 해도 돈 내야 돼.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을 설치했을 때 승역지 소유자가 사용했다면 사용 한도 내에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돼. 그래서 을이 자기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 자기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공작물 설치할 때. 자, 여기까지. 그래? 아내가 이렇게 밑에 여러 가지 설치할 때 나도 비용 반 부담하겠네. 여기까지. 그날 저녁에 상전 오고 복분자에다가 아구찜 먹어. 그러면서 내가 여보, 이 갑이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나도 이왕에 흘러먹어 쓸 수도 있으니까 나도 비용 반 부담하기로 했네. 바로 상이 엎어져. 알지? 발로 차면서 이 바보야. 누가 그런 짓 하라고 그랬냐? 갑이 어떤 놈인데 그런 짓 하라고 그랬어? 피도 눈물도 없는 놈한테. 또 어떻게? 그 새끼 꼴 보기 싫으니까 띄워줘. 새끼가 팔아버려 그거. 요만큼 차라리 사가라고 그러라고. 이것을 자 여러분들 위임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이걸 위기라고 그래. 위기. 그래서 요걸 분할해서 갑이 요걸 소유권 취득해버리지. 그러면 지역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자,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는 여러분들이 승역지가 누군지 요역지가 누군지는 분간해야 된다. 이게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임에 의한 포기야. 위임에 의한 포기. 위기하여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아까 공작물 설치를 자기가 해주기로 했지? 괜히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여기다 위기. 그러면 등기가 넘어가면 지역권은 소멸한다. 그 정도 하시면 돼. 자, 33회 문제 보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문제 간단하게 해결하고 가. 지역권은 어디 있느냐면 103페이지 봐. 문제집. 여기서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는 일부에 대해서도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요역지를 가리키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 요전 승의를 외웠을 때. 자, 요역지는 나왔네.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맞아, 틀려. 틀렸지. 요전 승의를 해야 되니까. 2번. 요역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등기해야 넘어가. 당연히 넘어가. 넘어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지역권 이전 된다 해야지. 함께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별거 없어. 양도. 3번.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우리 민법의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에 규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니네들 알아서라 할 수 있어.
그래서 영구로 정할 수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니 네 알아서들 하라 그러면 영구로 정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없지. 그래서 정할 수 있다. 지역권자의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지역권자의 승역지를 여기를 권한 없이 점유하는 누군가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아까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청 없다고 그랬나요? 그걸 물어보잖아. 이거 없다. 자, 요역지 공유자 1위는 이제 요역지 여기 잘 봐야 돼. 요역지 공유 나왔지? 여기를 잘 읽어보. 여기 딱 나오는 순간 불가분성이 적용되는구나. 유리연제도 불리연제도 따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위는 지분에 관한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케 할 수. 정답이네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하나 풀어보고 바로 밑에 그 여러분들 103페이지 32번을 보셔. 32번에 32회 바로 2번 지문의 32회 거기 봤더니 다른 거 보지 말고 2번만 봐.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이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는 승역지를 가리켜 요역지를 가리켜. 2번 봤더니 일부에도 설정할 수. 설정 여러분들 거기 잘 모르겠으면 자 밑줄 그으셔봐. 설정하다 나오나? 그러면 설정하다. 자 여기 소설 쓴다. 설정하는 사람은 소유자야 소유자. 아까 원칙이. 그러니까 설정하는 사람은 소유자이므로 이것은 승역지를 가리켜 요역지를 가리켜. 승역지는 일부에도 될 수 있지. 그래서 토지 일부에는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나오면 틀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역지인지 승역지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 줘야 되고 거기서 문제 자 내 얘기 잘 들어. 거기서 문제 1번의 1번과 그다음 2번의 2번을 이렇게 비봐. 바로 위에 있는 1번과 밑에 있는 2번을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비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야. 비교 헷갈리지 않게끔. 위에 있는 문제 1번 동그라미 밑에 있는 문제 몇 번 지문 2번을 이렇게 비교 화살표 해놓고 그리고 검토 공부하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하면 지역권이 끝이 났고 그럼 이제 서울어니까 하나만 더 풀어보자. 102페이지. 자, 102페이지에 아까 풀던 거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지상권자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있대. 여기서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여기를 지나다녀서 여기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어. 갑의 권리도 있고 A의 권리도 있고 막 순서대로. 그럼 물이 이 저수지에 물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써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 순서대로 물을 갖다 써야 되겠지? 그런 걸 지역권의 우선순위라고 그래. 지역권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지역권에도 자기들끼리는 우선순위가 있다 하시면 돼. 그래서 2번에다 오른쪽을 메모해. 지역권자 사이에서 우선 순위가 있다. 이 정도만 써놓으면 돼.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성립이 된 경우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번. 자, 지역권은 이제 나왔네. 분리하여 뒤에는 못한다. 맞고.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 나왔네. 공유. 그럼 유리연제도 불리연제도 따지는 거요. 그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 정지네. 소멸시효 정지는 유리여 불리여 정지니까. 유리연제도잖아. 소멸시효가 이루어지는 걸 막았으니까. 그러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해야지. 맞네. 토지 공유자 1위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케 할 수는 없다. 지역권은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전세권 한 장 넘겨보시면 95페이지에 전세권은 여러분들 그 객체를 한번 보셔. 요약지 95페이지에 객체 보였나? 전세권은 객체가
객체가 토지 건물이라고 나오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의해야 돼. 시험은 전세권 나오면 토지 전세권을 묻는 것인지 건물 전세권을 묻는 것인지 명확하게 개념을 구별해 줘야 돼. 자, 전세권 나오면 뭉뚱그려야 돼. 토지인지 건물인지 구별해야 돼. 107페이지를 한번 봐. 요약집. 문제집. 문제집에 107페이지 문제집 봤더니 거기에 먼저 2번 유사 문제 1번 한번 보자. 제목을 1번 봤더니 자 문제의 지문 맨 위에 그 조건 제시된 문장 1번 봤더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나오지. 2번 봤더니 2번은 전세권이냐 토지 전세권이냐. 작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구별 개념을 알도록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봐. 2번에 토지 동그라미 쳐. 토지. 2번 지문에 33회에서는 작년도 문제에서는 막 건물이냐 토지냐 구별해 안 해? 33회에서는 했잖아. 하여튼 이 사람들 어쩔 때는 깜짝 내년에 올 걸 생각하면 좋기도 한데. 그래서 전세권만큼은 또 임대차만큼은 토지와 건물을 명확하게 구별해 줘야 돼. 대상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는 것이야. 그래서 전세권은 공부할 때 건물과 토지를 구별하라고 그랬고, 여기 봐. 건물의 경우에는 전세권은 그냥 존속기간에 대해서 시험이 많이 나와. 존속기간. 건물은 전세권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간이 나오지. 요약집 위에 두 번째 칸. 그래서 여기 봐라. 전세권은 건물과 토지를 구별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최장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제한 규정이 있어. 토지든 건물이든 몇 년을 넘지 못해. 10년. 그런데 최단 들어갔더니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 건물은 1년을 최단기간 보장해 줘야 돼. 그 밑에 동그라미 쳐. 최단에 요약집에 최단에 건물은 1년, 토지는 제한 없다 써 있잖아. 지금 비교해 놔. 법정갱신은 자동갱신 제도는 원래 제도적 취지가 법정갱신, 자동갱신은 건물에만 있어. 건물에만.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상권이나 지역권에 대해서는 법정갱신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지도 못했어. 만약에 존속기간에 제한규정을 두었다 할지라도 법정갱신은 없다 하시면 돼. 그래서 법정갱신은 누구에게 인정되는 제도? 건물에만. 토지는 없다.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를 위한 제도야. 그래서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에는 있어 없어? 없고 토지에는 판례가 인정을 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토지에도 있고 건물에도 있고 차이점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지와 건물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 사진 찍을 것도 없고 집에 가서 한번 더 봐. 그러면 이제 법정갱신을 비교해 보면 아까 전세권은 건물에만 있었고 주택임대차도 건물 아니야. 상가임대차도 건물. 근데 임대차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거든. 그때 임대차의 경우에는 구분 없이 인정된다. 차이가 있어. 자, 다시 한다. 토지 임대차에도 법정갱신 제도 있나요? 있다니까. 임대차는 토지 건물 다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눈에 안 보이냐? 눈에 안 보여? 그럼 눈에 봐. 읽어봐. 다시 임대차는 다시 원래 법정갱신 제도는 건물에만 있다고 그랬지?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에는 두 개 다 있어. 토지에는. 자, 그러면 법정갱신이 인정되면 이제 법정갱신이 인정되려거든 존속기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갱신 거절을 통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갱신 거절 통지를 누가 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이제 법정갱신이 이루어져. 그래서 자 여러분 갱신 거절 통지 주체 기간. 그러면 전세권은 갱신 거절 통지를 설정자가 해야 돼. 설정자. 그러니까 설정자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한 달. 그럼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한 달 전에 재계약 않겠다 통지 없었잖아요. 그럼 법정갱신에 접어들어. 그럼 전세권자는 법정갱신 막기 위해서는 꼭 6월에서 한 달 전에 해야 돼. 아무 때나 하면 돼.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는. 그러니까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야. 그러면 자, 전세권 설정자가 6월에서 한 달 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통된 효력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동일한 조건으로. 다만 전세권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기간만큼은. 그러면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는데 여기는 66이야. 66. 예어보다 66. 자, 오늘은 전세권만 하면 헷갈릴 것 같지 않지? 같이 해봐. 주택임대차는 갱신거절 통지를 임대인만 하게 돼서 임대인만. 여기는 상가는 임대인만 하고 임차인은 제한 규정이 없는데 주택은 임차인도 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줘야 돼. 상가는 갱신거절 통지를 임대인만 6월에서 한 달 전이야. 주택은 6월에서 2개월. 그러니까는 외워본다. 1인지 2인지 헷갈리지? 외워봐. 주택은 주택임대차는 상가임대차 나오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될지는 주택의 보증금은 이렇게 아셔야 돼요. 주택의 보증금은 비용이 많잖아. 그래서 임대인도 보증금 빼가도록 기간을 좀 줘야 되거든. 그래서 임차인도 2달 전에는 나간다고 통보해 줘야 돼. 근데 상가임대차는 보증금이 많지 않거든. 월세가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가 임차인은 꼭 한 달 전에 해야 돼.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돼.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똑같이 잘 봐.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야. 공통적인 특징이. 법정갱신에 접어들면 전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은 시작된 것으로 봐. 다만 존속기간은 전세권은 정함이 없다. 몇 년? 1년이요. 정함이 없어.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1년. 그리고 여기도 정함이 없어. 이게. 여기도 정함이 없다고. 기간은. 그러면 임대차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외워본다. 6월, 1월. 전세권은 몇 개월? 6개월. 이 말은 뭐냐면 법정갱신에 접어들었을 때 설정자가 끝내자 하면 6월. 전세권자도 끝내자 하면 6월. 임대차에서는 민법의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끝내자 하면 6월. 임차인이 끝내자 하면 1월. 상가는 임대인은 끝내자고 못해. 법정갱신에 접어들면. 상가는 주택은 끝내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약자, 임차인만. 그러면 3개월이 경과되면 종료가 된다. 정신없으면 전세권만 봐. 자, 107페이지 문제를 보자. 107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자고. 일단 얼른 요약집 문제 좀 봐. 107페이지 꺼냈나? 거기에 2번에 먼저 5번만 보자고. 2번에 5번. 2번에 몇 번? 5번 찾았지? 자, 읽어본다.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에서 한 달 사이에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 나왔지?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려? 그래서 토지 때문에 틀린 거야, 거기는. 아까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다고 그랬지? 그 토지 때문에 틀렸어. 토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법정 전세권만 나오면 건물을 묻는지 토지를 묻는지 신경 좀 쓰셔.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다고 그랬지? 그렇게 함정으로 문제 내주잖아,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사진 찍어서 공부를 하셔, 다시. 한 번도 안 보고 말이야. 오면 성의가 없는 거지, 이런 거.
자, 읽어본다. 전세권자는 시작.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급해야 돼.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들어. 여러분들 전세권 올해 등기법을 공부하면 등기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목적, 범위, 용도가 들어가. 목적, 범위, 용도. 자, 여러분들 목적. 아까 지역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목적, 범위, 용도 있었어. 근데 전세권은 등기의 필요적 사항에 목적, 범위, 용도 써, 안 써? 안 써. 이유는 여기는 용도에 쫓아 사용을 하고 명문의 규정을 두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전세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전세권의 필요적 기재사항 용도를 기재한다, 안 한다? 어째서? 전세권은 용도에 맞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쓸 필요 없어. 그냥 토지 지목을 보면 아니까. 그 다음에 농경지는, 자,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등기법에서 잊어먹었으니까 물어본다고.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등기해 줘 신청하면 등기 받아줘야 돼, 각하해야 돼. 29조에 의해서 각하사유다, 이렇게 하시면 돼. 전세권이 성립되려거든 당연히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은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등기해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해야.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른 당사자가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으므로 공동 신청해야 되고, 전세권자는 등기해야 전세권자 되므로 이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이 없는, 전세권이 없는 자가 청구할 거 아니야. 그러므로 물청이야, 채청이야? 그냥 무효 취소 해제 없으면 채청이요, 그냥.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세금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전세금 지급해야지. 이때 전세금은 바로 내가 현실적으로 통장에다가 입금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받을 돈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 질문이 나와. 그래서 전세금은 꼭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돼. 기존의 채권으로 주었다고 할 수 있어. 내가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이 전세금이다라고 등기부에 기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금은 금전이어야 돼, 아니어도 괜찮아? 아니어도 괜찮게는 금전이어야 한다 써놨구만. 그래, 눈에 안 보이냐? 전세금은 금전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기억해. 그러면 전세금의 지급은 성립 요건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목적물의 명도, 여러분들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목적물 넘겨받아야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전세 목적물의 명도는 성립 요건이요, 아니요? 아니다. 그 다음에 등기는 성립 요건. 그러면 전세권 등기에서 물어보는 게, 전세권 설정 계약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등기했대. 가서 한 달 전에 미리 등기했어. 그러면 미리 한 등기는 유효다. 꼭 외운다. 미리 한 등기도. 전세권 나오면 등기 효력 물어보면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미리 한 등기도 유효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아까 배웠지? 최장기 제한 있어, 없어? 어디 보자. 있네. 10년 있어. 최단기 보장 있나? 어디 보자. 건물은 있네. 인별 아까 5분 전에 했는데도 몰라. 괜찮아. 어차피 토지는 제한 없다.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된다. 그럼 법정갱신이 접어들면 존속기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언제든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62 가면 된다. 갱신 청구 있나? 갱신 청구는 누구에게? 토지에게. 그래서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된다. 자, 107페이지 문제 보자. 자, 107페이지 2번 작년도 문제를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봐. 이상하게도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대해서 잘 나오니까 그건 그냥 완성해 줘야 돼. 자, 2번에 1번.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맞아? 토지 전세권 설정할 때는 최장기간 10년을 넘지
못한다. 제한이 있지. 2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이다. 맞아? 1년은 토지에는 제한 없지. 3번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갱신은 10년을 넘지 못한 이거 약정갱신이거든. 맞아? 3번에다가 왼쪽에 메모해. 약정갱신 이렇게.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약정갱신. 그럼 약정갱신해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적용돼. 4번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토지 임차인과는 달리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나? 되지. 돼. 그러니까 임차인과는 달리 인정될 수 없다. X. 아까 5번 풀었지? 이렇게 그냥 전세권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존속기간을 쭉 격파해. 자, 여러분들 최장기간, 최단기간, 법정갱신, 약정갱신, 갱신 청구권 5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존속기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을 봐서 전세권은 막 아파트 빌렸으면 밀실 차려놓고 옆집 아저씨들 오라고 그래. 전화로 마사지 시원함 그런 데 하면 돼. 안 돼? 남편이 12시만 되면 갔다 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냐고. 좀 피곤해서 바로 밑에 층 가서 마사지 받고 온다고. 그 남편이 그런 데 하면 좋아 안 좋아? 왜? 저렇게 돈 벌어다 주는데 그럼 멀리 나가서 받아와? 한 2km 나가서? 그 자체가 싫어? 남편이 마사지 받는 그 자체가 싫으냐고. 아파 죽겠는데 이 어깨 아프고 그러는데 그것도 싫단 말이지? 저렇게 하여튼 속을 모르겠어. 자, 여러분 다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 용도에 쫓아서 잘 봐야 돼. 그럼 용도에 아파트는 주거용의 용도지? 그러면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밀실 차려놓고 마사지하면 어떡해야 돼? 큰일 나기는 뭘 큰일 나. 자, 여러분 다 위반시 설정자는 이런 거 잘해봐요. 소멸청구. 소멸청구 있는데 이게 여러분 소멸청구하고 그냥 또 소멸통고하고는 달라. 말이. 소멸청구는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쓰는 말이야 이게. 소멸통고는 귀책 사유가 없을 때 끝내고자 할 때 쓰는 말이야. 여기는 귀책 사유 없다 있다 뜻이야 이게.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음으로 인하여 쫓아내고자 할 때는 소멸청구. 귀책 사유 없이 끝내고자 할 때는 소멸통고 이런 말을 써.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건물 전세권의 효력을 물어본다고. 건물 전세권의 효력.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갑이 소유하는 땅에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이 건물 소유자가 병에게 전세권 설정했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을의 토지라면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을이 이 토지를 A로부터 빌렸던 임차인이나 또는 지상권자나 또는 토지 전세권자 이렇게. 그러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성립한 임차권, 지상권 이런 걸 종된 권리라고 그래. 그래서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거야 이게. 자, 여러분 다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러고 이 지문이 나오니까 2번에다 별표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요약집에 다 있어. 지금 어디 있느냐면 2번이야 2번. 맨 위에서 95페이지 봤더니 1번 용도에 쫓아서 2번 건물 전세권 나오지? 거기다 네모 쳐놓고 임차권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 다음에 전세권은 소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상린권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린권은 직접 행사하는 거지 소유자를 대위한다 그러면 틀려 표현이. 대위하여 행사해야 된다 하면 틀려. 그 다음에 전세권도 점유하고 있지? 그러면 전물청이 있지. 그 다음에 전세권도 본권이므로 본권에 기한 물청 3가지 다 있을 것이고 자, 여기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으나요? 있어. 근데 전세권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지상권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지만 전세권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에서는 다 특약이 유효하다 해야 돼. 전세권에 나온 특약은 무효요 유효요? 그게 여러분들 거기 6번 아니냐. 전세권 금지 특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 나오나?
특약에다 동그라미 붙여놓고 대부분 임의규정이다 써야 돼. 전세권은. 그러면 전세권의 편에서는 대부분 임의규정이라고 하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겠어, 유효겠어? 유효이고 특약만 나오면 민법에서는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야 여기 전세권 분리처분 가능하나요? 전세권만 분리처분 넣을 수 없지. 그래서 존속 중 전세금 채권과 분리하여 전세권만 양도할 수 없다. 이따가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정이 변하면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있는데 증액에 대해서는 20분의 1을 넘지 못하다 제한이 있어. 증액에 대해서 얼마를 넘지 못해? 20분의 1. 여러분들 이거 같이 기억해. 주택의 경우에도 월세 증액했을 때는 100분의 5 넘지 못한다. 맞나? 다 똑같아. 주택, 상가, 전세금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되면 소멸하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책임 안 지지. 그래서 전세권자는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전세권자는 끝내자 할 수 있어. 소멸 통고. 여기는 청구야, 통고야? 통고잖아, 통고. 여기는 청구. 귀책 사유 없으니까. 그 다음에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전세권에서는 자기가 사용 가치를 직접 지배하죠. 그러니까 유지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고,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물어보지.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의 여기서 중요한 거 법정지상권.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은 밑줄 그시고 건물 소유자에게 있잖아. 법정지상권은 누구에게 있어? 그 13번 봤더니 법정지상권 앞에다 봤더니 전세권자야, 설정자야? 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요거 법정지상권만 나오면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여기 봐. 갑과 을이 동일인 소유야 이렇게. 그런데 갑이 건물에 1번 건물에 대하여 A에게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해줘. A에게 전세권. 그리고 그 후에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야지. 2번 토지 소유자가 B로 바뀌어. 그럼 동일인 소유였다가 우아래가 달라졌잖아. 다시 동일인 소유. 우아래가 달라짐. 법정지상권.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전세권자에게 인정해야 돼? 설정자에게 인정해야 돼? 전세권자는 법정지상권자 될 수 없잖아.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니까.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외워야 돼. 전세권자에게 하면 틀려 이런 것들이. 이게 305조의 법정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지금 이 갑이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 갑이 건물 소유자가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고 존속기간 중에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어. 그럼 이제 여기 기억해. 건물 소유자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이 갑은 병과의 을과의 체결한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을 잘 들어. 자,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해 준 후 그 건물을 병에 팔았을 때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병이 양수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산 병은 갑이 을에게 체결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인수했어. 자, 여러분들 계약 인수인. 그러므로 을은 병에게 전세금 내놓으라 하는 거야. 이렇게 계약 인수인이므로.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가장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가장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후 건물을 병에게 팔았을 때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냐 이게 나오잖아. 선의의 제3자야 아니야. 자, 여본다. 상대 취향, 손양 인수, 계약 인수인 나오지. 계약 인수인은 의뢰받으는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제3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전세권에서는 그냥 들어. 건물 소유자 쉽잖아. 건물 소유자가 누군가에게 전세권 설정해 놓고 건물을 팔면 전세금 반환 의무자는 팔아먹은 양도인이야 양수인이야? 새로 산 사람이 전세금 반환 의무자다. 배웠나? 이유는 계약을 인수했으니까 그래. 갑이 을에게 체결한 계약을 인수했다. 또
상악난 을구에 있는 전세권 따라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전세 목적물이 양도가 되면 전세금 반환 의무자는 누구야? 양수인.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인수한, 일부러 이렇게 써놨잖아. 전세권 설정 계약을 인수한 양수인이 부담한다. 이게 양수인이. 만약에 갑이 잘 봐. 착오로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주고, 잘 들어. 착오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주고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착오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해주고 건물을 팔았을 때 착오 취소권은 원래 갑이었는데 건물을 병에게 팔다 보니까 우리는 제착 사강과 대또 승만이 있었나? 그래서 승만이 있었으므로 특별 승계인 병만이 취소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야, 예상 문제.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인수했다.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인수했다와 같아. 이것저것 머리 아프면 돈은 누가 주는가? 이것만 알면 돼. 돈은 누가 줘? 팔아먹은 사람이, 산 사람이. 그렇게. 그 다음에 전세권에 저당권이 있어. 전세권을 목적으로 자, 을이 전세권자다. 건물 을구에 전세권자 을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전세권자는 자기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거든.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 돈을 빌린다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니까 소주 외부 이렇게 저당권 부기 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했으니 그걸 목적으로 성립한 저당권도 소멸해버렸어. 그래서 전세권 자체를 경매 못하거든. 그러면 경매 못하면 우려야 돼? 꿩 대신 닭이라도 잡아야 돼? 꿩 대신 닭이 물상대위.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 효력도 우리 시험에 한 100번 나왔다고.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 시 저당권자는 울어라 물상대위권 행사하라. 물상대위권 행사하라. 그 다음에 전전세. 여기서 전세권자는 여기 봐. 이 건물에 갑이 소유하는 건물에 을이 전세권 갖고 있는데 이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전전세 할 수 있나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전세권자가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 했는데 건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었어. 원래 불가항력으로 건물이 멸실되면 원상 회복 의무 없거든. 근데 전전세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여기 본다. 전전세 한 사람은 전전세와 불가항력으로 인한 책임 있지? 그래서 전전세 한 전세권자는 불가항력으로 건물이 멸실되면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거 주의하시면 돼. 자, 여기 본다. 전전세 한 자는 불가항력 책임 면한다, 면치 못한다. 면치 못한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이제 동시행해야 되는데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설정자가 전세금 내줄 때 전세권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말이야. 전세권자는 목적물만 넘겨줘야 돼.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넘겨줘야 돼. 여기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전세권자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갑이 설정자이고 을이 전세권자인데 설정자가 전세권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해주면 목적물만 넘겨주면 여기에 등기되어 있으면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해줄 때 전세권자가 동시 이행해야 할 것이 뭐냐 꼭 물어본다고. 동시행 대상은 목적물 반환만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등기 말소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러면 오하는 거예요. 오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전세금에서 시험 안 나오겠지만 동시행 항변권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걸려드니까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중복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나오니까 저런 것들은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일부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해주지 않을 때 이 건물이 1층, 2층, 3층인데 1층, 2층, 3층, 4층인데도 구분 등기 안 돼 있어. 단독 소유야, 단독 소유. 근데 여기에 조흥은행이 전세금 10억에 구분 등기 안 돼 있는 건물의 전세권자야. 그러면 설정자 갑이 전세금 반환해주지 않으면 조흥은행은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어. 여기에만 효력이 미치니까. 따라서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일부는 정경 없다. 전부를 경매 신청 못하고 요 부분만 하나 따로 만들어서 경매 신청할 수는 있어. 분할해서. 그래서 일부는 여기 일부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이 경매했을 때는 전부의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일부는 전후 있다 이렇게 오면 돼. 자, 여기 조흥은행은 다른 사람이 경매했을 때는 전세금은 지금 일부가 아니라니까 전부에 나오니까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토지 전세권자도 갱신 청구와 지상문 매수 청구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판례가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면 다 원상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 당사자는 부속물을 매수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자에게도 있고 설정자에게도 있는데 다음 중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골라줘야 돼.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연히 설정자의 동의, 설정자의 매수, 당연히 부속물은 집주인이 설치한 거, 집주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전세권자가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만 사가시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 다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분리처분만 보자. 전세권에서는 분리처분. 즉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간의 분리처분에 전세권은 종된 권리이므로 전세권만 분리처분은 안 돼. 존속 중이든 종료 후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처분 넣을 수 있느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여러분들 교재 어디 있느냐면 96페이지야. 요약지 96페이지에 위에서 2번에 양가로 2번에 전세권의 분리처분 가능 여부에 9분에서 두 번째에 전세금 채권만의 분리처분 나오나? 지금 여기 전세금 채권만의 분리처분. 그럼 존속 중에는 안 돼. 존속 중에는 자, 지금 갑이 건물 소유자 설정자이고 을이 전세권자. 근데 전세금 5억이 등기돼 있어. 5억. 지금 배우는 전세권은 나중에 민사특별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다른 거예요. 주택임대차는 채권이고 여기는 물권이야 지금. 그거 나 전세 산다 했을 때 과거에 아파트 사기 전에 전세 산다 했을 때 99%는 지금 여기 아니고 주택임대차야 그거. 지금 여기는 전세권이고 등기돼 있으면 지금 여기 적용받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자가 5억인데 이렇게 돼 있어. 존속기간 만료 전에 병에게 병아 내가 전세권은 갖고 있을 테니 전세금을 지금 받아가거라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자 원칙은 존속 중이다. 존속 중 전세금 채권만 양도할 수는 없어. 여기 봐라. 생각해봐라. 내가 요만큼 살 테니까 네가 돈 받아가라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종된 권리니까. 다만 이 시점에서 병에게 병아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내가 5억 받을 돈이 있는데 그때 받아가라 할 수는 있다. 그것을 자유보다 장래의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장래의 전세금 채권만을 양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원칙 전세금 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 예외 장래의 나오냐? 그 말은 뭐냐면 장래에 아무 말이 없이 아무 일이 없이 내가 전세금 받을 수 있으면 그때 받아가거라 할 수는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종료 후에는 가능해. 종료 후에는 전세금만 받아가 할 수는 있다. 이것이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하시면 돼. 전세권은 종된 권리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금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어. 다만 전세금 채권만 분리처분 가능하냐? 전세금 채권만 분리처분 가능하냐? 존속 중에는 돼? 안 돼? 안 돼요.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어. 그럼 앞으로 받아가거라 할 수는 있다. 종료 후에는
돈만 받아가라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야. 자, 이것이 전세권이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그냥 뭐 전세권자가 사가시 오려거든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야 되고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건 뭐 전세권에서 안 나와. 주택 임대차에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자고요. 그때 자세히. 자, 문제 보자. 하나만 보고 가자. 106페이지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06페이지. 원 전세권자가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 전세권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번 건물 나왔네. 건물에 대한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몇 년? 정함이 없다고 그래서 다 정함이 없다.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 넘겨주시 헐수 전세권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 3개 있다 그런 뜻이야. 전세권자에게도 반제외에 있다 그런 뜻이라고.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필요비는 밑줄 것이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유지수선을 전세권자가 해야 하므로. 마지막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을이 전세권, 병이 전전세. 그럼 돈 이렇게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존속기간이 남아있으면 경매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은 존속기간 만료 후에 전세금 반환해 주니까 그 논리를 따라서 존속기간 만료 후에 전세금 반환해 주지 않으면 그때 경매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을 마치고 쉬었다가 유치권 하죠.